요즘 그 어르신 또 왔어요. 직원 아이가 웃으며 말하던 그날, 제 마음은 괜히 바빠졌습니다.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 조용히 자리를 잡고 느릿하게 웃어주는 사람. 나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다정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70이 넘어서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커피 원두를 갈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침마다 이 작은 커피숍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안부를 나누고 저녁이면 혼자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는데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분을 보면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떤 만남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걸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70년 넘게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시간을 기억하나 봅니다.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히 김치찌개 끓여 먹고 나면 벌써 6시 반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혼잣말하며 가게 앞 셔터를 올립니다. 우리 커피숍은 작아요. 테이블이 겨우 8개 들어가는 크기에 카운터 하나,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와 빵을 진열하는 작은 진열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제겐 소중해요. 남편 떠나보낸 후 혼자 시작한 이 일이 벌써 15년째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7시가 되면 수진이가 출근합니다. 올해 25인 이 아이는 제겐 소녀 같은 존재예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벌써 2년째 함께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아이 없으면 가게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오늘 케이크는 뭐 만드셨어요? 초콜릿 케이크하고 치즈 케이크, 그리고 호두파이도 조금. 제가 만드는 디저트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재료도 좋은 걸로만 써서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설탕도 조금만 넣고 버터도 좋은 걸로 쓰고 손님들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하시는데 아마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오전 8시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매일 아침 7시 50분에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하고 가세요. 회사 출근 전 루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말수가 적지만 가끔 사장님 덕분에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괜히 뿌듯해져요. 9시쯤 되면 주변 상인분들이 오십니다. 옆집 문구점 사장님, 맞은편 세탁소 사장님, 그리고 길 건너 약국 약사 선생님까지. 이분들과는 동네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래요. 나이 들수록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장님, 요즘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매일 여러분 보는데 뭘 외로워요라고 답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특히 저녁에 가게 정리하고 집에 올라가서 혼자 TV 보고 있을 때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그리워져요. 그분을 처음 본 건 지난달 초였어요.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의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2~3살 어려 보이셨고 옷차림도 단정하셨어요. 회색 가디건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깨끗한 운동화까지. 실례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점잖으셨어요.
약간 어색해 하시는 모습이 초등학교 처음 온 전학생 같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네, 물론이죠. 어떤 음료 드릴까요? 응,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커피를 드시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슬쩍슬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커피를 다 드시고 나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또 오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메리카노 한 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마시고 가셨어요.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슬쩍 말을 걸어봤어요. 자주 오시네요. 이 동네에 사세요? 아,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집이 여기서 가까워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그분이 살짝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왠지 오랫동안 웃어보지 못한 사람의 웃음 같았달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매일 오시게 되었어요. 항상 아침 10시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가끔은 제가 만든 케이크도 드시고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감사해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조금씩 대화도 늘어났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분 성함은 이정우 씨라고 하셨어요. 올해 72살이시고 얼마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떠나보낸 지 15년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정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뭔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수진이도 이정우 씨를 좋아했어요. 사장님, 그 어르신 정말 신사 같으세요. 맨날 저한테도 인사 꼬박꼬박 하시고, 감사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요즘 그런 분 드물어요? 그러게 참 정중하시더라. 혹시 사장님한테 관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야, 이 아이가 뭔 소리를. 나이가 몇인데. 웃으며 수진이를 나무랐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어요. 이정호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커피 마시러 오는 손님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더 따뜻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이정호 씨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는데 옷이 꽤 젖어 있으셨어요. 어머,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집에 놓고 와서요. 괜찮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수건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수건을 받으시면서 손이 살짝 닿았는데 그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정우 씨의 눈을 보니까 제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이정우 씨는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도 한 번씩, 그리고 조금씩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자식들이 없으세요. 이긴 한데 다 외국에 나가 살아요. 큰아들은 미국에, 딸은 캐나다에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게 전부예요.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뭐, 그렇죠.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가게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외로우실 때도 있으실 텐데. 이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것 같은. 가끔은 그렇죠. 특히 저녁에 혼자 있을 때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떠나보내고 나서는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낙이에요. 사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정우 씨를 보니까 제 마음이 더욱 기울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거구나. 나처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우 씨가 오시는 날이면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 쓰게 되고 화장도 조금 더 진하게 하게 되고요. 수진이가 놀려댔어요.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혹시 봄이 오나? 이 아이가 정말 봄은 무슨 봄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 다시 찾아온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설렘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요. 이정우 씨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시던 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꽃, 카네이션 한 송이를 가져오시기도 했어요. 길에서 예쁜 꽃을 봤는데 사장님이 생각나서요. 어머, 이런 걸 왜?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그 카네이션을 카운터에 꽂아두고 하루 종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꽃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 날 꿀차를 가져오시기도 했어요. 마트에서 좋은 꿀이라고 해서 샀는데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고마워요. 이정우 씨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저희 둘 사이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어요. 사장님, 완전 좋아하시는 거죠? 뭘 좋아해? 티 나요. 그 어르신 오시면 얼굴이 확 밝아지세요. 그런가? 네. 그리고 그 어르신도 사장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사장님만 쳐다보세요. 그런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정우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따뜻한 시선과 세심한 배려 뒤에 제가 상상도 못한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걸요. 이정우 씨와 가까워진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던 분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시는 거였어요. 사장님, 요즘 혼자 계시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특히 밤에? 글쎄요. 별로 무서운 건 없는데 왜요? 아니에요. 그냥 여자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제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꾸 제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걸까요? 이 건물은 언제부터 커피숍이었어요? 15년 전부터요. 제가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이 자리를 정하신 거네요. 참 좋은 위치를 고르셨어요.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고, 왜 갑자기 상가 입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냥 호기심인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이 건물 임대료가 많이 나가요? 요즘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던데. 아, 글쎄요. 뭐 그럭저럭이요. 정확한 대답을 피했어요. 사실 이 건물은 제 것이라서 임대료가 없거든요. 하지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궁금했어요. 수진이가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사장님, 그 어르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한데? 자꾸 이상한 질문 하시잖아요. 사장님이 혼자 사시는지, 가족은 어디 사는지,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요? 수진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이정우 씨는 점점 더 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저는 이정우 씨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이정우 씨는 제 상황을 꽤 자세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냥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글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자식들이 왜 한국에 안 오냐고, 유산 상속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뭐? 그런 걸 왜 너한테 물어봐? 저도 이상해서 그냥 모른다고 했는데. 사장님,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해요. 수진이의 걱정을 듣고 나니까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평소처럼 이정우 씨가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시더니 계속 울리자 결국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하시는데 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잠깐 화장실에 간 상태였고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네. 아니에요. 확실해요. 진짜 혼자 살아요. 자식들도 다 외국에 있고 내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컵을 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건물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네, 알아보고 있어요. 확실한 건 혼자 살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기는 쉬워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통화가 끝나고 이정우 씨가 핸드폰을 내려놓으시는데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접근하기 쉽다는 건 또 뭘까요? 이정우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커피를 드시고 계셨지만 저는 가슴이 구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정우 씨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다음 날 수진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봤어요. 사장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사장님, 혹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어르신이 정말 이 동네에 이사 온 게 맞는지. 수진이 말대로 동네 분들께 슬쩍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정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는 작아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 금방 소문이 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정우 씨가 평소보다 일찍 오셨는데 저는 뒤쪽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핸드폰이 울렸고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통화하시더라고요. 아, 며느리야. 응, 계속 만나고 있어. 뭐, 건물이 정말 그 여자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어? 아,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구나. 그럼 확실하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걱정 마, 이제 거의 다 됐어. 그 여자 완전히 내게 빠져 있어. 며칠 전에는 손도 잡았다니까. 응, 곧 프러포즈 할 거야. 그러면 재산 절반은 우리 것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느꼈던 설렘과 기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그 나이에 누가 진짜로 좋아하겠어? 외롭다고 하니까 금방 넘어가더라. 응,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그날 이정우 씨가 떠나고 나서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응, 내가 직접 들었어.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보다는 상처가 더 컸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이 모두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사장님, 당장 그 사람한테 말하세요. 다 알고 있다고. 아니야. 바로 말하면 안 돼. 왜요? 확실하게 해야 해. 그리고 나도 한번 속여보고 싶어. 제 마음 속에 복수심이 생겼어요. 이정호 씨가 저를 속였듯이 저도 한번 속여보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정호 씨가 오면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고 그분의 말에 따뜻하게 반응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연기였어요. 사장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저 같은 외로운 늙은이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속으로는 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웃어주었어요. 며칠 후 이정호 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날씨 좋은데 같이 나들이라도 가면 어떨까요? 나들이요? 네, 바다라도 보러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맞다는 걸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좋은 사람이라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정호 씨가 정말 제 재산을 노리는 건지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이정호 씨, 사실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세요?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유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물려줄지도 애매하고. 이정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런 고민이시구나. 근데 아직 건강하시니까 그런 걸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죠. 특히 이 건물이나 가게 같은 것들을. 이 건물이 사장님 것이에요. 순간 실수라는 듯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네. 그런데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임대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네요. 그 후로 이정우 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더 적극적으로 되었고,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런가요? 네, 저 같은 외로운 사람과 혹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거든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며칠 후 저는 이런 말을 해봤어요. 이정호 씨, 사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너무 앞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정호 씨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왜 그런 말씀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심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진심이에요. 사장님에 대한 제 마음은 그만하세요. 저는 조용히 이정우 씨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가게 문을 잠갔어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사장님, 이정우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셨나 봐요. 이정우 씨, 며느리분은 안녕하시죠? 네. 갑자기 왜? 부동산에서 확인하신 정보는 정확했나요? 이 건물이 정말 제 것이라는 거 말이에요. 이정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장님, 그게 무슨... 전에 하신 통화 내용을 제가 다 들었어요. 그 나이에 누가 진짜로 좋아하겠어? 외롭다고 하니까 금방 넘어가더라는 말씀도요. 정적이 흘렀어요. 이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하신 통화도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프로포즈 할 거야. 그러면 재산 절반은 우리 것이지라고 하신 것도요. 사장님, 그건...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제가 잘못 들었다고요? 아니면 다른 뜻이었다고요? 이정우 씨는 입을 벌렸다가 닫기를 반복했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사장님, 제가 설명을... 설명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저는 카운터에서 이정우 씨가 지난 2달간 가져왔던 꽃들을 꺼냈어요. 시든 카네이션 몇 송이였어요. 이 꽃들도 다 계산된 거였겠죠? 외로운 할머니 마음 사로잡기 위한 소품이었겠네요. 이정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을 다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정우 씨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떤 제안을요?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는데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접근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런 일을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다니. 그래서 저를 타겟으로 정하신 거군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생각보다 좋은 분이셔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그럼 며느리분께 하신 통화는 뭐였나요? 그 나이에 누가 진짜로 좋아하겠어라고 하신 게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할 말인가요? 이정우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깊이 들어오게 됐는데. 모르게요? 2달 동안 매일 와서 연기하신 게 모르게 된 일인가요? 이정우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건 당연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소중한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사장님,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고마워, 수진아. 근데 나는 정말 순진했나 봐. 순진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그날 밤 집에 올라가서 거울을 봤어요. 지난 2달 동안 이정우 씨 때문에 조금씩 화장도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했던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바보 같은 할머니.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아, 우리 가게 좀 바꿔보자. 어떻게요? 이 공간을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 쓰면 어떨까? 무슨 뜻이에요? 동네의 젊은 친구들 중에 창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공간 일부를 빌려주는 거야, 무료로.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료로요? 응, 조건은 하나야. 진짜 열심히 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커피숍 한쪽 공간을 젊은 창업자들에게 무료로 내어주는 동네 나눔 프로젝트였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건 대학생 2명이었어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아이들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와서 열심히 만들고 손님들한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두 번째는 퇴직하신 선생님이었어요. 동네 아이들한테 무료로 숙제 도움을 주는 작은 공부방을 차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1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 커피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된 거예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드는 대학생들 때문에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오기 시작했고, 퇴직하신 선생님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도 자주 오셔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장님, 완전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나도 즐겁다. 정말 즐거웠어요. 이정우 씨 때문에 느꼈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이런 식으로 채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3달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혼자 오셔서 조용히 커피를 드시고 가셨어요. 며칠 후에 또 오시더니 이번엔 말을 걸어오셨어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젊은 친구들이랑 어르신들이 함께 있으니까 활기차고. 감사해요. 저희도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마음씨 가진 분 드물어요. 그분 이름은 박영숙 씨였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근처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박영숙 씨는 이정우 씨와 달랐어요. 제 상황에 대해 캐묻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친근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화했어요. 사장님, 혹시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세요? 독서 모임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모임이라 부담 없으실 거예요. 이상했어요. 박영숙 씨와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편했어요.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까봐 경계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는데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군가는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외로움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메우는 건 로맨틱한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도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네, 그 사기꾼 아저씨 일 있기 전보다도 더 밝으세요. 수진이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정우 씨와 있을 때의 설렘과는 다른 더 깊고 안정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이정우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가게 앞에서 한참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가게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쪽에선 대학생들이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퇴직하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각자의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저는 다른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뭘 사과하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말에 넘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장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이정우 씨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정우 씨, 당신 덕분에 배운 게 있어요. 뭐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이정우 씨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배웠어요. 진짜 좋은 인연은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장님, 저는 이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정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당신한테 화가 난 건 사기를 쳐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에요. 70이 넘은 할머니의 마음도 소중한 건데,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게 화가 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다시 기회를 드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더 좋은 인연들을 만났거든요. 이정우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가게 벽에 새로운 문구를 붙였어요. 어떤 인연은 커피보다 쓰고 어떤 사람은 걸음보다 더 큰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곳은 진심으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수진이가 그 문구를 보고 웃었어요. 사장님, 완전 멋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6개월이 지나니까 우리 커피숍은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젊은 창업자들의 성공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던 대학생들은 온라인 쇼핑몰도 차리고 제법 성공했어요. 퇴직하신 선생님의 공부방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새로 온 은퇴자분이 작은 상담센터를 차리신 거였어요. 저처럼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센터였는데 벌써 몇 분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박영숙 씨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독서 모임도 함께하고 가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해요.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박영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 사기꾼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좋은 일로 바꾸시다니 대단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이정우 씨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줬어요. 지금 제 커피숍에는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의 활기찬 웃음, 아이들의 맑은 웃음, 어르신들의 따뜻한 웃음이 어우러져서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제 파트너 같은 존재예요. 이 아이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어제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던 대학생들이 졸업 선물이라며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퇴직하신 선생님은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을 추천해 주셨고, 새로운 상담사분은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이런 마음들이 진짜 선물이에요.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들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닫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의 다정함 뒤에 목적이 숨어 있는지 아니면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조금은 더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살아가다 보면 커피보다 쓴 사람도 만나고 생각보다 따뜻한 인연도 마주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쓴 경험을 통해 더 달콤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커피숍은 조금 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소중한 곳에만 씁니다. 그리고 제 공간을 진심으로 꿈을 키우는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정우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다만 그 사랑의 대상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이웃을 사랑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사랑하고 진실한 우정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요. 로맨틱한 사랑은 아니지만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당신께도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시겠어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에게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에게일까요? 저는 이제 답을 알겠어요. 진심은 언제나 진심으로만 답할 수 있다는 거요. 오늘도 제 작은 커피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나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